그래, 조동사를 보자. 조동사는 우리가 이제 동사에는 본동사라는 게 있어. 그래서 본동사. 본동사가 뭐지? 본동사가? 본래의 동사 몰라? 그러니까 문장 속에는 항상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하나 있어야 돼. 그 동사가 본동사야. 본래의 동사. 그래서 본동사가 가장 중요한 동사야. 근데 이 조동사는 뭐냐면 이 본동사가 가령해서 I do it. 뭐야? 나는 그것을 한다거나 나는 그것을 한다는데 이 동사에다가 어떤 의미를 플러스 해주고 싶어. 어떤 가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조동사 can을 쓰는 거야. 알지? 조동사 can을 쓰면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주거나 이것이 조동사야. 조동사. 그치? 그러니까 조동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 조동사가 없으면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좀 뭐랄까 어떤 미세한 표현 같은 거 사용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문장을 보면 어떻게 97페이지에서 조동사는 본래의 동사, 즉 본동사를 도와주는 건데 본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비동사. 그지? 대표적인 게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도와줘. 그래서 본동사가 자기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걸 소화할 수 없다. 그지? 어떠한 능력이나 가능이나 추측이라든가 뭐 단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온 게 조동사야. 그래서 이러한 조동사에 뭐가 있냐? may. 어떠한 추측이나 허가를 나타내는 may. can.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는 can. must는 어떻게? 단정. 꼭 해야 한다. 그런 거. should도 해야 한다. ought 해야 된다. used는 뭐뭐하곤 했다라는 어떠한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우리가 써주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조동사야. 그래서 조동사. 그래서 우선 may부터 보자. may. 뭐야? may는 뭐야? 주로 추측을 나타내는 데 쓰이지만 해서 may는 있잖아. 우리가 may라는 조동사는 may를 딱 봤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추측이구나. 추측이 많이 있어요. 추측. 대표적인 추측이야. 그런데 허가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그런데 단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는 must를 쓴다. must. 그러니까 may라는 건 뭐냐면 추측을 나타내는데 may는 강도가 한 50% 정도, 뭐 60% 정도. 그러니까 추측을 했으면 일어날 확률이 50에서 60%라는 얘기야. 근데 must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강한 추측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의 될 확률이 뭐 90%라든가 이런 거. 그치?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must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반대만. 강한 부정의 추측을 나타낼 때는 cannot을 쓰는 거야. cannot. 뭐뭐 할 수 없다. 그치? 그럴 리가 없다. 그치? 요거는 뭐야? 그래서 요거는 강한 추측의 확률이 90%가 90%고 요것도 안 될 확률이 90%라는 얘기지. 그치? 부정? 그치? 거의. 그래서 넘겨보면 그래서 M을 보자. May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서 may라는 얘기는 추측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나타내는 거야. 내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치? 들어가도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전치사 in을 썼지. in을 쓴 이유는 뭐야?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치? 집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니까 in을 쓰는 거야. 그치? It may be true. 사실일지도 몰라. 그래서 may는 뭐랄까? 현재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거야. 현재에 대한 추측. 그럼 만약에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할 때는 뭘 쓸까? 과거에 대한. may의 과거 보니. may의 과거는 might 몰라. might야? 근데 might가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게 주의해야 되거나 might라든가 뭐 should라든가 이런 것들. 어떠한 조동사의 과거 형태는 있잖아. 시제일치에서 어떤 과거를 맞춰줄 때 쓰는 거지. 추측이라든가 어떠한 뭐 단정이라든가 이걸 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건 아니거나. 그럼 이것들이 뭐냐 하면 may가 추측을 할 때는 또 50에서 60%라고 했잖아. 추측이. might를 쓸 수가 있거나 현재에 대한 추측할 때 might는 20에서 30%야.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능성이 희박할 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it may be true 사실일지도 몰라 할 때는 뭐 사실 확률 한 50% 안 할 확률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it might be true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확률이 20, 30% 떨어지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그럼 과거에 대한 수축을 나타낼 때 뭘 써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과거에 나타난 수축을 나타낼 때는 뭘 쓰냐? may, have, plus pp를 쓰는 거야. 이거를 완료형에 걸려, 완료형. have plus pp, 완료지, 현재 완료. 근데 may를 써서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 써. 알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럼 might have plus pp는 may보다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지? 그럴 때 써주는 거, 알겠지? 그럴 때. 우리가 have plus pp, 완료형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여기서 봤거든. 그지? 그래서 보자, 한번 보자. 또 문장을 보면 it must be true. 사실이면 틀림없다. 그러니까 may보다 must가 더 강한 추측이다 했지. 그러니까 사실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야. 근데 사실 전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할 땐 it cannot be true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할 때 또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가 한번 얘기했지? it might be true. 현재에 대한 추측인데 가능성이 희박할 때 사용한다고 했어. 그지? it might be true가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그지?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may보다 확률이 더 떨어진다. 그지? 그래서 과거에 대한 추측은 밑에 나왔지? it may have been true. 사실이었을지 몰라.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자. 그래서 may의 과거는 might이다. 그러나 might는 주로 과정법에 사용을 해서 보다 가능성이 희박한 걸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준동사에서 보았지만 과거에 나타날 때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 구문을 사용한다고 했어. 우리가 부정사에 진짜 완료 부정사에서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동사는 본동사가 있고 준동사가 있거든. 준동사는 투부정사를 얘기해. 투부정사에서 동명사가 들어가잖아. 그치? to do 하면서 하다 라는 두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동사가 문장 속에 동사가 두 개면 어떻게 뭘 가야 돼? 어떤 동작이 먼저냐 나중이냐를 따져야 되걸라. 그럴 때 to야에 있는 동사가 앞에 있는 본동사보다 더 과거일 때 우리는 완료 부정사를 써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 준동사에도 과거 의미를 나타낼 때는 완료형을 사용하여 과거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may, might는 허가나 추측의 의미 외에 기억문이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M을 옆에 보면 어떻게 돼? May you be happy. 행복하소서 할 때. 그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있잖아. 헤어질 때 상대방에 대해서 있잖아.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잖아. 그럼 뭐라 해야 돼? 그냥 건강하세요. 그치? 행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기억문이라는 게 뭐야? 내가 바라는 거야. 상대방에 대해서. 그치? 상대방이 May you be happy. 행복하소서. 아니면 좋은 성적 가지소서 하면 어떻게 돼? May you have good grades. 뭐 이런 거, 그지? 그렇게 쓸 수가 있다고, may는, 그지? 그래서 그 다음은 She studied hard so that he might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She studied hard in order to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She studied hard so as to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여기서 in order to, so as to, so that, may. 이거는 뭐냐면 다 목적을 나타내는 거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있잖아. 대학을 들어가면 다 졸업을 해. 하지만 외국에서는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는 애들이 30%밖에 안 돼. 대학은 들어가기 쉬워. 입학은 쉬워. 졸업을 잘 못해. 오케이? 그래서 may를 포함한 관용격 표현을 보자. M은 she may well say so.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may well, 못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 may as well had better, would rather.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구나. 뭐뭐하는 것이 뭐뭐하는 것보다 낫다. 맞지? 그래서 she may as well do it as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것을 하는 게 낫다. 그지? had better 플러스 동사원형. would rather 플러스 동사원형. may as well 플러스 동사원형. 왜냐면 이런 것들은 had better나 would rather 같은 경우는 거의 조동사로 굳어졌구나. 왜?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표현도 그러잖아. 무슨 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는 게 관형적으로 나와.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래 쓰다 보니까 조동사화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조동사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 중요한 거야. 동사의 원형이 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 조동사하고 to, 부정사, 다음. 알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굉장히. 2번 can, could를 보자. can은 주로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지만 아까 지금 얘기했지. I can do it 이런 거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그지? 우리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대표적인 건 may라고 했어. 또한 허가나 제한에도 나타난다. 허가, may도 쓸 수 있지. 하지만 주로 can은 뭐냐면 넘겨서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낸다.
오케이. 그 다음, I can play football. 나는 축구를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지? 축구를 할 수 있다는 능력. can it be true? 사실일까요? 추측을 나타내는 거야, 추측. 물론, can 대신 may 될 수도 있지, might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 뭘 써야 된다고? may, have plus pp. 그지? You can go. 당신은 가도 좋다. 허가. 그지? 가도 좋다. 그지? Can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까? 제안. 이럴 때 우리가 can 쓰는 거야. 그지? can의 대형으로 오는데 우리가 be able to가 있어. 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조동사를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 문장에 어떠한 본동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그랬어. 그지? 근데 can은 이제 can의 대형어가 be able to다. be able to다라고 얘기했어. must의 대형어는 have to. 그러니까 대형어라는 게 뭐냐면 대신 쓸 수 있는 거. 오케이? 물론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왜 이런 be able to나 have to가 있냐 하면 우리가 있잖아. 얘기했어. I do it 했지. I do it. I do it 했어. 근데 능력을 나타낼 때 I can을 썼어. 근데 여기다가 당위성을 나타내고 싶어. must를 집어넣고 싶어.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집어넣고 싶어. 이것도 옵니다. 그러면 can하고 must가 두 개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에서는 뭐 전치사가 두 개 온다거나 뭐 동사가 두 개 온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 알지? 그래서 can하고 must 조동사가 두 개 오는 것도 엄청 싫어해. 안 돼. 그래서 뭘 쓰냐? 대형어 have to를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I can have to do it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대형어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 can의 대형어는 be able to가 있는데 다음에 보겠지만 must의 대형어는 have to를 사용한다. 조동사는 두 개 연달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문장을 사용해서 조동사를 두 개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 조동사의 대형어 be able to나 have to이다. 예를 보자. I must can play the piano. 안 된단 말이야. 그지? must의 당위성이라든가 can의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가능을 집어넣고 싶은데 안 돼. 두 개 연달아 올 수 없구나. 그래서 뭐야? I must be able to play the piano 라고 하는 거야. can을 포함한 과정적 용구를 보자. I couldn't help laughing at the news. 나는 그 소식에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cannot but 동사원형. 그 다음 I couldn't help laughing at the news. 나는 그 소식에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게 관용적 용법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I couldn't help but laugh at the news라든가 I have no choice but to laugh at the news로 고칠 수가 있는데 위 문장에서 but은 우리가 but은 뭐야? 우리가 뭐야? 그러나라고 알고 있지? 그러나? 그치? but 그러나 and 그리고 어떤 접속사로서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뭐 이외에 except의 의미야. 그치? 뭐뭐 이외에.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보자. must를 보자. must는 당연, 의무나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했지?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 must를 쓴다고 했는데 강한 부정의 추측을 나타낼 때 뭘 쓴다고 해서? can not을 쓴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a student must go to school. 학생은 학교에 가야만 한다. 그치? 학생이 학교에 안 가면 어떻게 하니? 갈 데 없지. PC방 가? 재미없지. 그치? He must be a teacher. 그는 선생님의 틀림이 없다. 이렇게 must라는 거를 써 우리가 must를 딱 봤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뜻만 하면 돼. 뭐야?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뭐 이런 거. 두 가지만 알고시면 돼. 강한 추측의 부정에는 cannot 사용한다. 알겠지? He cannot be a teacher. 그는 선생님일 리가 없다. 그럼 뭐야? 학생이다. 뭐 그런 거겠지. 넘겨서.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must의 부정, 뭐뭐 할 필요가 없다. need not 또는 don't have to이다. 알겠지? 뭐뭐 해야만 한다. 부정은 뭐야? 뭐뭐 할 필요가 없다지. 그치? must not이 아니야. must not이 뭐야? 금지를 나타내. 금지. 알겠지? 그래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뜻이 must not의 부정은 허가를 나타내는 may이다. 그치? 금지의 반대말은 허가지. 그치? 그래서 예문을 보자. Do I have to go to school today? 제가 오늘 학교에 가야만 합니까? Yes, you must. 그치? 그래 당신은 가야만 합니다. No, you don't have to. No, you need not. You may go there. 당신은 거기 가서 허가지. 근데 부정은 금지는 뭐야? You must not go there. 당신은 거기 가서는 안 된다.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게 되면? 그냥 우리가 북한에서 어떻게 돼? 북한 사람들이 강 건너가잖아. 거기에 뭐라 써있을까? 건너가지 말라고 금지판 딱 있을 거 아니야. 건너가다가 어떻게 되지? 죽지? 총 맞아 죽잖아. 그게 금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must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또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되겠지. 두 가지 때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과거에 대한 확실히 나타낼 때는 우리는 앞에서 배웠듯이 과거 의미를 나타낼 때의 완료형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보자. It must have been true. 그것은 사실이었으면 틀림이 없다. must는 뭐뭐해 어떠한 단정을 나타낸다. 그렇죠?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는데 과거에 대한 걸 나타낼 때는 it must have plus pp를 써주는 거야. 알겠지? shall should를 보자. shall은 뭐뭐 해도 될까라는 정중하게 상대방의 허락을 구할 때 쓰는 것이고 should는 의무나 당연히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must, should, ought 가 있걸라. must가 가장 강해. 해야만 한다. 그 다음 ought, 그 다음은 should 걸라. 알겠지? should plus pp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사용할 때 사용한다. 우리가 말하다 보면 후회를 나타낼 수 있잖아. 아, 내가 그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그치? 그건 뭐란 얘기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거지? 이렇게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낼 때는 should have plus pp를 써.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should I open the door?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이런 거. 이렇게 shall은 상대방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Should I open the door?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문을 열어도 될까요? 할 때 누가 의지가 강하냐면 상대방의 의지가 강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 선생님이 그치 승훈이한테 Should I open the door? 하면 어떻게 돼? 승훈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승훈이의 의지를. 그치? 너는 내가 문 열기 원하니? 하면 아 선생님 추워요. 뭐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의지를 나타낸다. 상대방의 의지. 그 다음 Everyone who owns a car should have accident insurance. 이럴 때 should가 나온다는 얘기고 의무나 당연 I should have gone with you. 나는 너와 갔었어야만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갔었어야만 했는데 같이 갔다는 얘기야? 같이 안 갔다는 얘기야? 같이 안 갔다는 얘기지.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104페이지. 또한 should는 뭘 나타낸다? 주장, 명령, 제안, 요구, 결정, 의성, 판단,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가 쓰이는 절에서 종속절을 사용한다. 이러한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알겠지? 생략이 가능한 거야.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왜? should 다음에는 should는 무슨 동사? 조동사지요. 조동사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그럼 여기 보자. She should go라는 문장에서 should가 조동사니까 go 당연히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 근데 만약 should가 생략이 됐어.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 고주를 쓰겠지, 그지? 3인칭이니까 고주를 써야 된다고. 근데 should가 생략이 된 걸 알면 go를 써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should가 생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 주장, 명령, 제안, 요구, 결정, 판단 이런 거 보자. My mom insisted that I should do my homework. 이런 거 나의 엄마는 주장했어. 엄마가 주장하면은 어떻게 수문이 해야 되냐 안 해야 되지? 해야 되지. 안 하면 엄마가 밥 안 주지. 그지? 그래서 should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생각해 보기를 보자. 주장, 명령, 제안, 요구, 결정, 의성, 판단,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형용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insist, order, suggest, propose, recommend, demand, ask, require, decide 이런 것들이 있어. 그지? 그 다음 의성, 판단, 감정 essential, vital, natural, happy, sorry, strange 이런 거 다음에 어떻게 종속절에 should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참고를 보자. Shall we dance? Let's dance. 옛날에 영화에 Shall we dance라는 영화가 있었걸랑 춤출까요? 하면서 하는 영화였어. 일본 영화. 그래서 춤출까요? You shall meet her. I will let you meet her. 당신이 그녀를 만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 You shall. 우리가 아까 shall 할 때는 뭐냐면 상대방 의지를 나타내지만 you shall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 ouught는 should보다 의무나 당연하니까 좀 강하다. 예를 보자. You ought not to break the antique vase. 당신은 그 오래된 꽃병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치? 이렇게 부정을 할 때는 어떻게 돼? to 앞에 낫을 써주는 거야. 알겠지? 준동사의 부정은 준동사 앞에다 낫을 써준다. will과 would를 보자. will을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단순하게 미래를 만들 때 사용하거나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치? 우리가 will은 주로 언제 쓰냐? will은 주로 언제 써? 우리가 미래를 나타낼 때 will을 쓰거나 미래. 그죠? I will go there. 나는 거기에 갈 것입니다. 미래.
그지? 미래를 나타내고 쓰지만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의지. I will do my best. 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지. 오케이? 그지? 한데 또한 우주와 함께 요청이나 제안을 나타내게 한다. 해서 보자. She will pass the exam tomorrow. 그녀는 내일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단순 미래야. 그래서 단순하게 미래는 뭐냐면 미래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I will do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Will you open the window? Will you open the window? 이런 걸 뭐냐? 다 요청이나 제안을 나타내는 거지. 넘겨서 106페이지를 보자. 이 문장에서 will보다는 would가 더 공손한 표현이다. 왜냐면 will보다는 would가 더 공손해. 공손하다는 게 뭐야? 또 예의를 지킨다는 얘기지. 왜? would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might 이런 거. 이런 과거는 있잖아. 조동사의 과거는 좀 뭐랄까 애매해. 안 될 것 같고 추측이 시각성이 약하고 막 그래. would도 그런 거야. 좀 약한 거야. 뭐가 약하다는 얘기는 사람이 있잖아. 자기가 상대방보다 약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니? 공손해지지? 그치? 그런 의미야. 그래서 I would like to go back to New Zealand. 난 뉴질랜드로 돌아가고 싶다. 니드나 되어. 니들은 뭔 필요가 있다. 되어는 감히 뭐뭐하다 뭐뭐할 관계가 있다는 의문문과 부정문에는 조동사를 쓰이고 긍정문에는 본동사를 쓰인다. 이게 중요한 거야. 조동사로 쓰인다는 거하고 뭐야? 본동사로 쓰인다는 거. 차이점이 뭐니? 조동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게 하는 거야. 본동사다면 이게 본동사야. 본동사의 원형. 그치? 본동사다면 뒤에 동사가 올 수가 없지? 그 얘기야. He needs to go there. 어떻게 긍정문이잖아. 그러니까 S가 붙었지? 3층 다음에 he 다음에. 그런데 he need not go there 할 때는 어떻게 need 뒤에 go라는 본동사가 왔어. need가 조동사라는 얘기야. 알겠지? need go there 마찬가지 조동사지. He dares to say so. 그는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다. 본동사. He dare not say so.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다. 그치? 대여가 조동사니까 not 뒤에 본동사인 동사용형 쓰이가 없다는 얘기지. Dare he say so. 그가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으니까 How dare she speak to me like that? 감히 내게 그가 그딴 식으로 말하다니. 그의 조동사를 보면 used to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때 사용한다. 반면에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때 사용하거나. 그다음 I used to go to church.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주로 현재 과제하는 경우. used to는 너 페이지 넘기고 used to는 어떤 규칙적인 습관, 그지? 늘 쓰는 거야. 근데 he would는 불규칙적인 습관을 쓸 때 사용하거나. 그래서 he would often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종종 일찍 일어나곤 했다. 그 얘기는 뭐야? 그거는 뭐냐면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했다는 얘기야. 참고로 보자. be us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 뭐뭐하는데 익숙하다. be used to 플러스 동사죠. 사용된다. 수동태임과 구별하자. 그래서 예문을 보자. I am not used to living alone. 나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I am not accustomed to living alone. 나는 혼자 사는데 익숙하지가 않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기는 숙제로 하면 되겠고. 그지? 그래서 여기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접속사 할 것이고